당신 주변에 이런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도 않고 값비싼 보석을 두르고 있지도 않은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절로 시선을 돌리고 자리를 내어주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여성. 그 여성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 답이 바로 옷차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옷차림이란 단순히 비싼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생 재물이 모이는 여성의 옷차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옷장 앞에 서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옷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맞습니다.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아무리 고와도 그 마음을 세상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몸으로도 드러낸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말없이 선언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주변의 여성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재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않아도 해가 갈수록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학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매일의 옷차림에 있었습니다. 재물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재물은 자신을 존중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 이제 와서 옷차림이 무슨 소용이야.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딱 오늘 하루만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도 의관을 정제하고 하루를 시작하셨듯이 우리가 스스로를 가꾸는 행위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품격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5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재물운과 귀의 눈이 함께 열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정약용 선생께서는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권력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차가운 남도의 바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던 그 시절, 선생께서는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후에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민초들의 삶 속에서 건져 올린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 유배 시절에 선생께서 직접 목격하신 한 장면입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고운 비단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놀이개도 번쩍이는 비녀도 없었습니다.
그저 빳빳하게 풀을 먹인 흰 베옷 한 벌,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한 두 눈이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은 어부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바다에 나가 있었고 여인은 홀로 관아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마을을 시찰하러 온 고을 관리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관복을 입고 부하들을 거느린 채 행차하던 그 관리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고정된 것입니다. 관리는 부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어느 양반가의 규수인가?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마을 어부의 아내입니다. 관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스스로 말에서 내려 그 여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인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그날의 장면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비단도 없었고 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몸가짐으로 드러나 있었다. 품격이란 가진 것에 많고 저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께도 그 울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옷은 돈이 있어야 입을 수 있다고. 그러나 정약용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전혀 다른 진실입니다. 품격 있는 옷차림이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입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그 어부의 아내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단정한 것을 골라 허리를 굳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권력을 가진 관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억울함을 풀었으며 재물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이 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내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을 세상이 들을 때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귀인이 찾아오고 기회가 열리고 재물이 조용히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여성의 옷차림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삶이 풍요로워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때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세월이 흐를수록 재물이 빠져나가고 관계마저 멀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차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팔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선택들의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소하다는 말을 들으면 초라하다, 가난해 보인다는 뜻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검소함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다스릴 수 있다. 욕심이 몸에서 드러나는 순간 재물은 그 사람을 떠날 준비를 한다. 과하게 차려입고
남에게 과시하려는 욕구, 그것은 내면의 불안함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불안함을 감지합니다. 신뢰는 흔들리고 인연은 멀어지며 그와 함께 재물도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두 여성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계셨습니다. 가방도 신발도 스카프도 모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다른 한 분은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 쪽은 수수하게 입은 그 여성 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마음을 열었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날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과 기회는 모두 그녀에게 돌아갔습니다. 재물은 과시하는 자를 경계하고 절제하는 자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단정함이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구겨지지 않은 옷, 깨끗하게 세탁된 옷감, 몸에 맞게 정돈된 실루엣,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품격에 어울리는 스타일,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재물을 부르는 첫 번째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옷장을 열었을 때 가장 비싼 것을 찾지 마십시오. 가장 단정한 것을 찾으십시오.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밝고 정갈한 색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유독 어두운 색, 검정, 짙은 회색, 남색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튀지 않고 싶고 무난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습관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기운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색깔은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뇌는 색깔에 반응합니다. 밝은 색을 입은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열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며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반면 언제나 어두운 색으로만 자신을 감싸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비는 먼저 눈으로 당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어두운 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다면 귀인은 당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빛을 향해 얼굴을 드는 자에게 하늘이 먼저 복을 내린다. 반드시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아이보리, 따뜻한 베이지, 맑은 하늘색, 은은한 연분홍, 이런 색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속으로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좋은 인연 속에서 재물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오늘부터 옷장 안에 어두운 옷들을 한쪽으로 밀어두십시오. 그리고 가장 밝고 깨끗한 새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첫 번째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검소함은 자기 절제의 아름다움이고 밝은 색은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주변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그리고 머지않아 재물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겉모습만으로도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옷차림에는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배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은 바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단순히 어떻게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존중이야말로 재물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몸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치게 헐렁하고 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분은 자기 몸에 관심이 없구나. 오늘 하루를 대충 시작했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꽉 끼고 조이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뭔가 조급하고 불안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옷의 핏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주변에 전달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옷이 몸에 잘 맞는지 여부만으로도 그 사람의 자존감과 자기 관리 능력을 무의식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자가 세상의 소중한 것들도 아끼고 돌볼 수 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 하늘이 어찌 귀한 것을 맡기겠는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재물이란 결국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재물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재물은 자신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에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식장 밖에서 각자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 한 어머니께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래된 점퍼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급하게 입고 나오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살짝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은 분명히 어머니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머니의 옷차림이 아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자녀를 위해서라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몸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은 자녀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긴다.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요란하지 않은 장신구, 즉 은은한 액세서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목걸이가 굵을수록 귀걸이가 클수록 반지가 많을수록 더 부유해 보이고 더 당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함은 드러내는 데서 오지 않고 감추는 데서 온다. 진정으로 귀한 것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저는 장신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쩍이는 장신구를 가득 두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걸까?
화려한 장신구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불안함을 가리려는 시도로 익힐 수 있습니다. 반면 아주 작고 단아한 귀걸이 하나, 가느다란 금팔찌 하나, 혹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손목만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어떻습니까? 그 여성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여유와 자신감이 흘러나옵니다.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외출하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몸에 걸친 장신구를 하나씩 빼보십시오. 그리고 빼고 나서도 여전히 아름다운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장신구를 뺀 모습이 더 편안하고 더 당당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진짜 모습입니다. 재물은 요란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재물은 고요하고 여유로운 사람 곁에 조용히 머뭅니다. 은은한 사람에게 은은하게, 그러나 깊고 오래도록 머무는 것이 바로 재물의 성질입니다. 몸에 맞는 옷과 은은한 장신구,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는 가장 품격 있는 신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고,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나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신호. 그 신호를 받은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에 걸맞은 것들을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 밝고 정갈한 색상, 몸에 꼭 맞는 핏, 그리고 은은한 장신구,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5번째 원칙이야말로 앞에 4가지를 모두 완성시켜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안목이며 그 이해를 통해 재물과 귀인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삶의 기술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시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것, 자리를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5번째 원칙,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조상을 기리는 엄숙하고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친척 한 분이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굵은 금목걸이, 높은 구두를 신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익혔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무례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에 대한 가족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그분의 의견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옷 한 벌이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자 그분에게 돌아오던 크고 작은 도움과 기회들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같은 집안의 또 다른 친척분으로 늘 조용하고 말수도 적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자리에 가든 항상 그 자리에 딱 어울리는 옷차림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삿날에는 단정한 한복이나 차분한 생활 한복을, 아이 돌잔치에는 밝고 화사하지만 과하지 않은 단정한 원피스를, 병문안 자리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분이 어떤 자리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으며 모든 사람이 그분 곁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집안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곧 기회로
기회는 곧 재물로 이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때를 알고 자리를 아는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 말씀은 단지 정치나 학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옷차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와 장소를 아는 옷차림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더라도 그것이 그 자리의 분위기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과시입니다. 반면 그 자리에 맞게 자신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당신들을 존중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길 권합니다. 첫째,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엄숙한 자리인가? 즐거운 자리인가? 격식 있는 자리인가? 편안한 자리인가? 그 분위기에 맞게 옷을 고르십시오. 둘째, 함께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으면 상대방이 위축될 수 있는 자리라면 한 단계 낮추어 있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셋째,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단정함을 선택하십시오. 너무 화려한 것보다 너무 수수한 것이 언제나 더 안전하고 더 품격 있습니다. 단정함은 어떤 자리에서도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옷차림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이것은 옷차림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좋은 기회가 생기며 좋은 기회가 쌓이면 결국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정약용 선생께서 이미 간파하셨고 오늘날 심리학과 사회학이 증명하고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다섯 번째 원칙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힘으로 재물과 행복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원칙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음 파트에서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여성의 옷차림 다섯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일까? 옷차림 하나로 정말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의문에 정면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께서 200년 전에 삶의 지혜로 가르치셨던 것들을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같은 진실을 향해 손을 맞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늘 경이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해나 애덤과 아담 갈린스키 교수는 2012년에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흰 가운을 입히되 한 그룹에게는 이것은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것은 화가 가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집중력과 정밀도를 테스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운이라고 들은 그룹이 훨씬 높은 집중력과 정확도를 보인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차계인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사고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옷이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정하게 차려입은 날 여러분의 말투는 어떠했습니까? 허리는 얼마나 곧게 펴져 있었습니까?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목소리는 얼마나 또렷했습니까?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나간 날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옷차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의 뇌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나는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단정한 옷차림은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선언을 여러분의 뇌에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의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에이미 커디 교수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커디 교수는 몸의 자세와 호르몬 변화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당당하고 열린 자세를 취했을 때 자신감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당한 자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단정한 옷을 입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게 됩니다. 옷차림이 자세를 만들고 자세가 호르몬을 바꾸고 호르몬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사고방식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옷차림 하나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수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셨을 때 그 수신의 가장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매일의 옷차림인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단 7초 만에 형성하며 그 첫인상의 55%가 외모와 옷차림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첫인상은 이후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는 첫인상을 준 사람은 이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첫인상이 흐트러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의 무게가 반감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귀인,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외딴 땅에서 권력도 명예도 이런 상황에서도 선생께서는 스스로를 단정히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일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나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존중한다. 그 자기 존중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게 했고 그 18년 동안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저서를 완성하게 했으며 후세에 영원히 기억되는 위대한 학자로 남게 했습니다. 옷차림은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쌓이면 그것은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옷장을 열고 오늘 만날 사람들을, 오늘 가야 할 자리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가장 단정하고 가장 나다운 옷을 골라 입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의 재물운과 인생운을 바꿀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정약용 선생이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진실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참으로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에서 시작하여 밝고 정갈한 색상의 힘, 몸에 꼭 맞는 핏이 전하는 자기 존중의 메시지, 은은한 장신구가 품어내는 진정한 품격, 그리고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로운 옷차림까지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히 어떻게 입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고 여러분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것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바로 세우라고. 그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매일 아침 여러분이 골라 입는 옷 한 번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미루고 또 미루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옷 한 벌 살 때에도 이 돈으로 아이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지 하며 자신을 뒤로 미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자는 남을 제대로 아낄 수 없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오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줄 때 그 에너지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여러분 곁에 있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밝고 단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품격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남편은 그 아내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가꾸는 것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5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검소하고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절제가 복을 부릅니다. 둘째, 밝고 정갈한 색을 선택하십시오. 밝은 옷이 밝은 인연을 부릅니다. 셋째,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자가 재물의 존중도 받습니다. 넷째, 은은한 장신구를 선택하십시오. 진정한 품격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데서 빛납니다. 다섯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입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패션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더 당당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원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오늘 배운 이 5가지 원칙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옷장을 열고 가장 단정하고 밝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재물과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그 선언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화목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함께 걸어온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물은 그런 여러분 곁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단정히 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돕는 가장 작고 확실한 첫걸음이 오늘 아침 여러분이 고른 그 옷 한 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써 주십시오. 나는 품격 있는 여성이다. 나는 이미 재물운을 열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스스로를 너무 오래 뒤로 미뤄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단정하고 풍요롭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